걸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요거 하나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자료탐구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어요. 읽어볼게요.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대. 뭔가 첫 번째 문장에서 느낌, 스멜이 쫙 오잖아. 스멜이 쫙 오잖아, 그지?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대. 누구야?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렇죠? 가축이 식량이나 기타 용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야생동물도 그러하대요. 야생동물들 다 뭡니까? 도구를 만듭니다.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연이 일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타당하다면 자연은 뭐야? 인간을 위한 것이다.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 철학자죠. 아퀴나스입니다. 야수를 죽이는 것이 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오류다. 신의 섭리에 의해 동물은 자연의 과정에서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 지어졌기 때문이다. 자, 이 말에 뭡니까? 동물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거다. 동물은 인간의 도구다. 인간의 행복을 위한 도구다. 뭐죠? 동물을 죽이거나 그렇게 동물 사용하는 건 나쁜 게 아니야.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 마찬가지죠. 인간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좋습니다.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설명을 쫙 해드렸습니다. 감이 좀 잡히십니까? 이분법적 세계관 갑니다. 도구적 가치. 누가 더 중요하다? 인간이 더 중요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사람을 위해. 베이컨은 과학이라는 건 자연을 변형시킴으로써 인간의 행복을 위해 기여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배를 정당화했고요. 데카르트는 인간은 의식적인 존재야. 자연은 그냥 물질이지 기계지. 기계론적인 거죠. 두 개를 나눴습니다. 인간 중심주의의 긍정적 측면이라면 인간의 삶을 위한, 그죠? 삶을 풍요롭게 했다는 거고, 문제점이라면 환경 파괴 얘기가 나오겠죠.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꼭지죠. 오늘 생태 중심주의로 가보겠습니다.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 중심주의와는 반대에 있어요. 생태 중심주의. 우리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과 자연을 나눴죠. 하지만 생태 중심주의는요, 그렇게 나누지 않아요. 이 자연 안에 인간도 있고요. 우리 아까 봤던 기린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요. 여기 바위도 있어요. 인간이 자연과 분리된 게 아니라 이 안에 있어요. 얘네한테 문제가 생기면 인간도 문제가 생겨요. 생태 중심주의입니다. 갈게요. 인간의 이익보다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의 균형과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특징 가겠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빨간색 밑줄 갑니다.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대우한다가 뭘까? 쉽게 말하면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는 얘기야. 인간뿐만 아니라 이것들도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는 게 생태중심주의 자연관이야. 다음 갈게요. 중요한 거 나온다. 전일론적 관점이야. 뭐야?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게 바로 전일론적 관점이야. 다시 전체를 하나로 보는 관점이야.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하나다. 하나다. 전일론적 관점이야.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 별표쳐. 내재적 가치야. 자연이라는 것이 인간을 위해 도구로 활용될 때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하다는 생각이야. 내재적 가치. 그래서 생태계의 가치를 존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보완적으로 서로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생태 중심주의라고요.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생태 중심주의를 강조했던 대표적인 학자를 이제 공부할 겁니다. 누굴 거냐면요, 바로 레오폴드입니다. 레오폴드의 대지윤리라고 나와 있어요. 대지윤리. 레오폴드는 대표적인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에 입각한 철학자인데요. 대지윤리라는 건 이런 겁니다. 생태계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야. 아까 뭐야? 자연이 있으면 그 안에 다 인간도 포함해 다 들어있다는 거죠. 대지를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될 수 없다.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인간의 욕구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무생물이든 식물이든 곤충이든 각종 동물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생명 공동체라는 거죠. 다시 갈게요. 자연 안이라는 것 안에는 인간도 있고 바위도 있고 물도 있고 바람도 있고 기린도 있고 사자도 있고 곤충도 있고 뱀도 있어. 식물들도 많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생명 공동체야. 얘네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건 밀접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인간에게도 영향이 돌아올 거예요. 결국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태계의 안정을 유지해야 돼요. 그건 우리의 뭐라고? 의무예요. 이걸 누가 주장했다고? 레오폴드가 주장했다. 레오폴드의 대지윤리입니다. 됐죠?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레오폴드의 주장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대지 이용을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라. 돈으로만 보면 안 된다. 모든 물음을 경제적으로 유리한 거로 따지지 말고 윤리적이고 심미적인 관점에서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행위가 이 생명 공동체, 자연 전체, 대지, 통합성과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존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 다시요. 인간의 행위가 생명 공동체를 유지하고 존속시키는 데 이바지한다면 그건 옳대. 그렇지 않으면 X라고. 생명 공동체, 자연, 소중하다. 대지윤리는 이 공동체의 범위를 토양, 물, 식물, 동물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지윤리라는 건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 그러니까 인류라는 것이 자연의 정복자가 아니라 뭡니까? 밑줄 한번 갈게요. 여기서 자연의 평범한 구성원이다. 이게 중요하죠. 다시요. 인간이라는 건 자연의 정복자가 아니라 평범한 자연의 구성원이다. 인간은 뭐라고요? 정복자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고 자연의 평범한 구성원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들은 자연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동료 구성원을 존중해야 되고요.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이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레오폴드의 대지윤리입니다. 생태중심주의 자연관이고요. 자연 안에 인간도 포함되어 있는 전일론적 관점이고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태중심주의의 장단점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의의를 얘기하면요, 당연히 의의는 이거죠. 공존을 모색하는 거고요. 이겁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산업화,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훼손됐던 많은 자연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살려낼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중요한 아이디어를 생태중심주의 자연관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한계점도 있어요. 뭐냐면 바로 환경 파시즘. 굉장히 생소한 말일 거예요. 환경 파시즘으로 흐를 수도 있다. 여러분, 파시즘은요, 나치즘 같은 겁니다. 혹은 일본의 군국주의, 전체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특징은요, 개인은 중요하지 않아. 전체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혹은 사회를 위해서 개인은 얼마든지 희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파시즘 혹은 나치즘의 특징들입니다. 이런 전체주의의 특징이에요. 환경 파시즘이라는 건 뭘까요? 그렇죠. 환경이라는 전체를 위해서 그 개별적인 주체들은 얼마든지 희생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다시요. 환경이라는 전체 생명 공동체를 위해서 그 구성을 이루고 있는 개별적인 주체들은 희생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환경 파시즘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환경 파시즘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생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개별 주체들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되는 점이죠. 이게 바로 한계점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를 공부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35쪽에 나오는, 그러면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를 가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서는요,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라는 말이 먼저 나와. 느낌적으로 어디에 가까울 것 같아? 생태 중심주의에 가까운 쪽으로 바람직한 관점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다른 존재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는다. 유기적 관계는 뭐라고요? 그렇지.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는 관계를 말해. 그래서 서로 대립하거나 지배적인 게 아니라 공존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바람직한 관계에 좋은 아이디어, 좋은 소스를 제공하는 사상이 있는데 대표적인 동양의 사상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여기다 별표 좀 붙이겠습니다. 산업화로 인한 극심한 환경 문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사막화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바로 이런 생각들이라는 건데, 이런 생각들이 동양적인 사고방식에 많더라. 유교와 불교와 도가의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더라. 먼저 유교 가겠습니다. 만물이 원래 본래적 가치를 가진대. 자, 본래적 가치 밑줄 칠게. 조금 어려운 말이지. 그런데 우리 앞에서 똑같은 말로 뭘로 했냐면 내재적 가치란 말 했다? 어디서 했어? 인간 중심이야? 생태 중심이야? 생태 중심주의에서 내재적 가치 공부했어. 비슷한 말이야. 그러니까 만물이 각자 원래 자기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야.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천인합일의 경지를 지향한다. 뭘 지향한다고? 그렇지. 천인합일.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교에서는요, 하늘에 궁극적인 도리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유교에서 달성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한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천인합일의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자연이라는 게 원래 갖고 있는 내재적인 본질적인 가치가 있고요. 천인합일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각각이 존재하는 다양한 만물들을 인정하고 지켜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가능한 거라는 거죠. 오케이. 두 번째, 불교 가겠습니다. 불교에서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말 하나 나왔어. 바로 연기야. 스모크. 그 연기가 아니고요. 이 연기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야. 사실은 인연이야. 여러분 영화, 흥행영화 신과 함께 아시죠? 신과 함께 2부의 부제가 뭐죠? 신과 함께 인과 연입니다. 인연할 때 그 인연입니다. 인연 이거 아니고 인연이라고. 인연. 인과 연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위한 원인들을 말해요.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원인을 말하는 불교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불교에서는요,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어떠한 일이 있다면, 누군가가 있다면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모든 원인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인과 연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바로 연기라는 겁니다. 연기. 다시요. 불교에서는 모든 세상 만물이 다 연결되어 있고요. 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우리 뭐야? 그렇지, 생태 중심주의와 연결되는 거지.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고 각자 원인을 서로 제공하고 주고받는다. 그럼으로써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게 우리 불교의 입장이죠. 세 번째, 도가 가겠습니다. 도가에서 중요한 말은 얘예요. 바로 무위자연입니다. 무위자연. 여러분, 무위자연이라는 건 무, 없을 무, 위, 인위적인 거야. 인위적인 게 없는 원래 그 상태의 자연을 바로 무위자연이라 그래. 그러니까 인간이 욕심에서 해쳐버리고 깎아버리고 메꿔버리고 막아버리는 것이 아닌 그런 인위적인 것이 모두 없는 원래 그 상태로의 자연을 무위자연이라고 합니다. 도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무위자연입니다. 결국 인간은 구성원일 뿐이다. 자연과 조화로워야 한다. 공교롭게도 우리 동양의 철학들, 동양의 사상들이 생태중심주의적인 자연관과 굉장히 맞닿아 있더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인류에게는 이런 동양의 사상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더라 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바람직한 관계예요. 됐나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내용이 막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양 사상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동양의 사상 중에서 유교에서 강조하는 건 뭐죠? 네 글자.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 천인합일입니다. 각자 세상 만물의 본래적 가치, 내재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불교에서는요, 만물이 모두 연결돼 있어. 인과 연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이걸 연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의 부분이야. 다른 만물을 소중히 여겨야 된대. 불교의 입장이었고요. 도가는요, 인위적인 것이 전혀 없는, 인위적인 것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 무의 자연,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생태 중심주의 자연과가 연결되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감 잡힙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고 오실게요. 이제 개념체크와 기본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 풀고 다시 만날게요. 큐! 자, 문제 풀고 오셨죠?